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씩씩하고 또 현명합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우연소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진 헌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를 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구했습니다. 아니 구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가처분 신청 인용됐습니까? 오늘 인용됩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뭡니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해서 왜 7명이 꼭 있어야만 심리를 하느냐? 과반수만 돼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은 국회가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가지고서 헌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그럼 헌법기관이 멈추지 않느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국회가 얼마든지 자기들 멋대로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소나기에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권 분립에 반하잖아요. 헌법 정신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권 분립을 갖다가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헌법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23조 1항의 법적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다음에 23조 1항이 헌법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헌법에 부합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방통위를 구하고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를 구하고 나아가서 헌법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나선 것입니다. 이거는 이라크의 걸프전에 종전 기자로 가는 이 종군 기자로 가는 그런 용기만큼이나 대단한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헌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기에서 성공하면 말이죠. 정말로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헌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10월 17일이면 헌재가 마비됩니다. 국회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나가는데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3명이 국회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민주당이 하나 추천하고 우리가 하나 추천해서 일단 2명이라도 하자. 그러면은 8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7명 이상이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 저 민주당 저것들이 이재명을 비롯한 그 꼬봉들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국정을 주무르겠다는 그런 야욕을 갖다가 끝내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금 국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양보를 해도 하나도 듣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헌법재판소 심판이 멈추게 되면 지금 심리 중인 사건이 1215건입니다. 이것이 올스톱 됩니다. 지금 우연법률 심판이 38건, 탄핵 심판이 2건, 권한쟁의 심판이 10건이 재판 계류 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법률 심판이 38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권한쟁의 심판이 10건, 탄핵 심판이 2건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국가기관 간 내지는 또 법률의 효력 이런 것들 그리고 탄핵이 되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하는 개인과 개인 간 개별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올스톱 되면 그럼 언제 됩니까? 언제?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협력 안 해서 계속해서 국힘에서 결국 국회에서 결국은 이 재판관을 갖다가 추천하지 못해갖고 재판관이 계속해서 공석으로 머문다면 그럼 언제 헌재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 권력도 잡아먹고 그리고
이 사법부 권력도 잡아먹고 지가 일당 독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일당 독재야. 그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는 거야. 저 북한이 공산당 일당 독재가 된 것처럼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가처분 신청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인용한다고 봅니다. 이제 14, 15, 16 이렇게 해가지고서 17일까지 지금 며칠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간 중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17일 날 세 분이 퇴임하기 전에 여기서 결단을 하고 나가야만 우연소원은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뭘 걸은 거라고요? 23조 1항의 법률적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이 가처분 신청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속전속결로 심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나온 말이죠.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든가 또 뭐 대법관이라든가 그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비췄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말이죠. 이런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법 적극주의라고 합니다. 눈치 보고 그냥 있다가 나가지 말고 나가기 전에 말이죠. 아, 헌법재판소를 지켜야 되겠구나. 헌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몇몇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농락당하고 헌법이 유린당하는 이런 꼴은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말이죠.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어떤 가처분 신청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 그런 우연소원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살아온 걸 보면 말이죠. 여성으로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야말로 종군 기자로서 남성도 아닌 여성이 걸프전과 그리고 또 저 이라크 전쟁, 이거 사실은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종군 기자는 굉장히 많이 사망합니다. 원래 군인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이라도 갖고 다니지만 종군 기자는 거기 따라다니는 거야, 군인들. 그러다가 아니 종군 기자라고 총알이 피해갑니까? 너는 종군 기자지, 너는 군인 아니지 하고 총알이 피해가요? 아닙니다. 더 위험해요. 군인들이야 뭐 훈련이라도 받았고 나름대로 또 전투의 어떤 그 지형지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하지만 기자들은 오히려 그 정보를 안다기보다는 전쟁 상황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데 오히려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막에 가서 종군 기자로 일했던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씩씩하고 그런데 씩씩한 것뿐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합니다. 현명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어떤 이 가처분과 우연소원이라는 것을 신속합니다. 또 빠르게 이렇게 신청을 함으로써 지금 헌재를 구하고 그리고 또 방통위도 구한다 그랬잖아요. 방통위가 지금 마비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아가서는 말이죠. 이재명의 저 야욕을 분쇄시키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떤 야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헌재를 마비시켜 놓은 다음에 검사건 판사건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면 니들 직무 정지되지? 그래, 직무 정지시켜버리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직무 정지된 것처럼 야, 또 이정섭 검사도 직무 정지됐었지? 근데 이 헌법재판소가 돌아가야만 거기 가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데 소위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데 기각당해갖고 이 기각시켜가지고 지금 못 돌아오잖아요. 여기가 마비됐으니까. 여기 마비시켜놓고 나서 여기서 막 탄핵시켜갖고 전부 다 직무 배제시켜갖고 우리 멋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어떤 야욕을 꿈꾸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막기 위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애국심으로 또 현명함으로 그대로 그야말로 돌진했다는 거 굉장히 높이 삽니다. 바로 가처분 신청 인용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